안녕하세요. SPI 상업용 부동산 TV 뉴요가제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지난 5개의 에피소드에 출연해 주셨던 일명 리틀 백종원 시리즈의 30대 F&B 혁신가 기업가 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정리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리편 역시 순수한 저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식업을 바라볼 때,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요식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도 빨리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물건을 사다가 팔거나 프랜차이즈를 가입을 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새로움과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방식의 제품들을 끊임없이 주지 못하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가장 지속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흔히 요식업 기업은 젊은 사람도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한 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나이로 30세에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이 자기의 기업을 1개도 아니고 3개 이상을 만들어서 매월 3억 이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좀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창업을 막연히 꿈꾸기보다는 먼저 그 회사 또는 그 업계에 가서 일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보는 거에 간접 체험이 저는 이런 영상 또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테크하면 꼭 아파트나 부동산 또는 주식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익숙한 컨텐츠, 보리밥하면 생각나는 여러 음식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대리점을 하나 낸다고 그러면 투자 안 하실까요? 그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시청자들은 저는 건물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아주 요층지에 있는 1층 상가조차도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결국엔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부동산을 빛나게 해줄 컨텐츠가 필요한데, 이런 컨텐츠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 부동산으로 끌어들이는 큰 앵커테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대의 사업가가 3개 이상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월 3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대표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일을 하러 왔을 때 백종원 씨가 나오는 TV를 봤습니다. 몇 가지 TV를 보다 보니까 백종원 대표님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하는 분들은 그분이 하고 있는 레시피, 요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배우겠지만,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고 또 자기의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또 만들어 갑니다. 저희가 소개한 5명의 분들은 각각 이에 상응하는 예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김일도 대표님은 브랜드 메이커입니다. 브랜드 메이커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또는 어떤 시대가 주어져도 그 시대에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찾아내서 그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외주를 주지 않고도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팀과 만들어낼 수 있는 팀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지삼 대표입니다. 워낙에 양 대표가 이야기를 하듯이 본인은 알바부터 시작한 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업원한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창업의 사관학교 같은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어영 대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기 드문 여성 대표입니다. 요리사도 남자가 하기 힘든 직업인데 요식업은 여성이 대표로서 헤쳐가기에 굉장히 힘든 산업입니다. 이런 일을 10년 가까이 해온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지만 여성 대표가 요식업에서 지켜줄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남권 대표입니다. 이남권 대표는 사실 IT 출신의 요식업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루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별종의 사람이 와서 별도의 방법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3의 시각을 배우기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SG 다이닝의 박 대표님입니다. 박 대표님은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젊은 사업가들한테 모범이 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젊은 셰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브랜드, 새롭게 협업해서 팔 수 있는 채널들을 개척하고 위험이 따르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 시장에 많이 내놓고 많은 것들을 성공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지신 분이 할 수 있는 좋은 거지만 모든 가진 분들이 다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지의 가치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큰 건물, 연면적 4만 평 이상의 건물을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은지를 컨설팅하기 위해 서울시에 있는 주요 복합 건물, 위에는 상가, 위에는 오피스거나 아니면 아파트, 하부에는 상업시설이 있는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란 말은 그냥 발로 뛰어서 샅샅이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특이하게 보이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복합 상업 건물의 약 30%에서 35%는 카페와 베이커리입니다. 그만큼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식, 우리가 먹고 있는 전통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자장면 또는 초밥 또는 피자, 이것처럼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범한식류가 있습니다. 요리 방법에 있어서 한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고르는 데 있어서 특정한 메뉴나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고 딱 해당 음식을 떠올리는 것들은 일상에 들어와 있는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과 범한식을 합치고 보면 대략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이런 카테고리가 아닌 만약에 특이한 스페인 음식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공간들, 매일 점심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이 한식입니다. 그 외의 공간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먹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식을 하는 이유, 보편적인 메뉴에 약간의 특이한 창의력을 더하는 것이 곧 나의 승부력이라고 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면적 대비 리테일, 소매업의 비중은 3배 정도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구나 면적을 고려하면 지금의 리테일이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상점을 줄여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은 지어집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상가로 지어진 것을 채워야 될 게 아닙니까? 결국엔 지금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서서히 점점 지금의 요식업이 점점 문화 공간으로, 판매 공간이 비판매 공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지 않으면 현재의 리테일 숫자로는 경쟁하기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80년대나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 품질이나 가짓수 또는 고객 만족에서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디자인과 브랜드, 그리고 요충지에 임대료가 비싼 건물에 들어가서 상점을 연 것들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입니다.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주던 균일한 가치가 지금은 하향됐습니다. 동네에 맛있는 요리점, 동네에 맛있는 베이커리들이
주변에 있는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모든 콘텐츠는 30대의 사업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만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과연 내가 먹고 있는 똑같은 메뉴의 음식이 과연 이런 직영 사업자가 하는 방식과 프랜차이즈가 주는 방식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비교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를 진출할 때는 그 현지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들의 취향이나 그들의 소비에 맞춰서 다 바꾸십니다. 떡볶이가 매우면 못 먹으니까 떡볶이를 맵지 않게, 마늘을 넣으면 김치를 안 먹으니까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한식은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한식을 딜리버리 할 때는 정말 한국스러운 거, 사람들이 이게 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는 한국을 딜리버리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각각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브랜드와 대표님들의 아이템 중에서 한 가지씩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김일도 대표님은 제가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두부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두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두부가 요리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식에도 두부가 들어가 있고요. 일본에도 두부가 들어가 있고 많은 부분에 콩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 않은 재료이자 먹는 방법 또한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지삼 대표의 항정사이를 가보시면 양 대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원가가 생명입니다. 항상 창의력과 자기의 원가의 싸움입니다. 많이 차려주고 창의력을 부리면 좋지만 그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고객들한테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추시는 분이 저는 양지삼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삼 대표의 항정사에 가시면 돼지고기와 조갯살과 치즈를 삼합해서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얇은 닭고기로만 바꾸면 이슬람 민족들도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삼합이 됩니다. 세 번째, 이여영 대표님은 원래 알려주신 부분이 막걸리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어로 외국의 어떤 언어와 색다른 관습으로 전달하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남권 대표는 윤경양식당을 가보시면 옛날식 경양식, 한 접시에 돈가스, 새우, 새우가스, 그리고 약간의 샐러드, 야채, 밥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들을 줍니다. 외국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을 가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또 미국을 가면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원 플레이트에 나오는 우리나라식 경양식은 굉장히 승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박영식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삼원가든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경쟁력은 고기입니다. 고기의 품질이 워낙에 좋고 좋은 품질의 고기를 워낙 좋은 원가에 조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HMR로 만들든 아니면 어떠한 상품으로 만들든 간에 원재료가 주는 가장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불고기 HMR과 육개장 또는 탕류 HMR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 30대 혁신형 F&B 사업가 분들을 인터뷰해 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왜 30대의 나이냐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40대는 사실 완숙한 나이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그들이 성공을 하면 사실 와우 해주는 것들이 덜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30대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자기의 기틀을 다진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30대를 설정을 했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F&B 사업가들이 또 많습니다. 저희가 이들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 시리즈를 하고 혁신형 인물들을 다루는 다른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SPI 상업용 부동산 TV에서 다뤄본 혁신적인 F&B 사업가 시리즈를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필립의 인사이트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리테일이 어려운데 그러면 돈이 많은 기업들이나 공간을 가진 기업들은 꼭
거기에 장사를 하려고 들을까요? 제가 다녀본 공간들 중에는 사실 아무 제품을 팔지 않는 공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찾아갈 공간들은 경험과 시간, 사람들로 하여금 머무르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무언가를 팔 수 있는 매개를 하는 것들을 취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잡지에도 소개도 많이 되었을 텐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이 공간을 최초에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진솔된 생각과 애초의 기획 의도, 그리고 그 기획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봉이 김선달형 비즈니스입니다. 다음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기대해 주시고 리오가제 꼭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